지난주에 읽은 것이 그 코드 오브 하무라비 아, 법전에 아, 저 인용한 거를 땄죠. An eye for an eye. 예. 눈에는 눈. 어, 귀가 또 있어요? 귀가 아니고 아이 보는 아이. 이에는 이. 아, 예. eat 보는 티도. A tooth 어, for a tooth tooth. for a tooth. 싱글러로 얘기하는 그다음에 거냐? 뼈에는 뼈. 뭐 그래, 남의 정갱이를 부러뜨렸으면 그놈 정갱이도 그것들이. 부러뜨려라. 그런데 그거 전에 코드 오브 함무라비는 기원전 1750년에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겠죠. 282조 조문이 있는데 그거는 그 어느냐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그 함무라비 법전 적힌 그 화강 화강암 같은 돌이에요. 그걸 몽땅 아마 나폴레옹이 갖다 놨겠죠. 예. 예. 근데 그게 인류 최초의 법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전부 다, 그거는 기원전 1750년인데, 그거보다 300년 앞서서, Code of 우르나무 법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다 남아있지 않고, 여기 진흙, 서판, 여기저기 조각조각, 떼진 거. 깨진 조각들이 남아 있어요. 아, 남아 있는 게, 오르나무 법조항 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32개가량 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네, 예, 이 오르나무 법전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더 more advanced, 이게 어, 우르나무 법선. 오르나무 법전이 300년 빠르면서도 더 현대식으로 돼 있다고. 아, 그 왜 그런 거니? 어, 뭐, 남을 상하게 하면 그 내 이빨을 부러뜨리니까 네 이빨도 좀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 대신에 돈을 내면 돼요. 은을 아, 얼만큼 내라. 아, 뭐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의 이빨을 부러뜨려 가지고 내가 이익 보는 건 없으니까 돈을 받는 게 차라리 사실은 음, 낫다고. 근데 왜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우른남부 법전이 음, 그 생겼. 조항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눈에는 눈, 음, 이에는 이로 음. 바뀌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 어, 이것도, 왜 후퇴를 했는가? 음, 에, 그런 설명은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무라비 법전이 더 후퇴한 거로군요. 하무라비 법전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 근데 그가 무도한 죄는 전부 사형을 처했어요. 하무라비 법전이? 하무라비 어, 법전이 아주 죄의 질이 아니 우른나무 법전이 죄는. 아니, 그러나 우르나무 법전이 사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무라비 법전이 아니고, 죄는, 그가 무도한 죄는 사형을 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지 뭐. 예. 근데 실수로 뭐 했다든가 그러면은 음,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음, 어, 그러한 조치를 마련했는데 그게 300년 사이에 왜 후퇴를 했는가? 음, 그래서 누가 분석한 사람은 없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설명인데 예, 돈을 보상을 받았잖아요. 예, 남이 예. 피해자가 돈으로 무슨 반미나를 미나라는 게 아마 저 은 무게를 다는 단인 것 같아요. 반미나를 은으로 받아라 이랬는데 그거 돈 받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다 써먹고 없어져 버리면 손해본 것 같은 없어져 느낌인데. 버리고 자기 내 일을 다친 놈은 버젓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계속,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지 계속, 않았을까? 계속 화나는 마음. 그래서 아 근데 자꾸 돈을 더 내란다든지 음. 말썽이 자꾸 생기면은 법정도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이에는 이 그 아예 이를 그렇게, 뽑아버리면은 뭐 불평이 없어요. 영원히 불평이 없어요.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데는 그 그리스에 있는 그 페리클레스 어,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클래스 민주주의. 예, 그 사람은 이게 어디 있나 아직 꺼내놓지는 않았는가 보네. 아까 그 조각상 그거 안 해요? 잘생긴 남자. 거기 그게 빛과 조각상에 생명 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람. 이게 페리클레스라 이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예, 이거 원래 조각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이 예, 조각, 만든 조각상인데 그게 클래스. 분실됐고 아, 로마에서 그거를 다시 원본이 사라지기 전에 카피를 해놓은 게 있대요. 이게 바뀐 카피예요. 거예요. 조각을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을 때 기원전 한 4, 500년 되겠죠. 음, 그 아테네 정치가 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유란시아서에도 나오는데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을 아마 길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유란샤스에 나옵니까? 예. 페리클레스는 안 나오고 이름이 나오질 않고 아낙스, 아낙사고라스 낙사, XA, 아낙사, ANAXAGORAS AS, 아낙사 고라스. 조각을 잘 만들어서 이게 어디 대형 박물관에 진열돼 있어요. 하도 많이 봐서 내가 가서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예. 네. 오케이. 그러면 공부를 시작합시다. 70 논문 78 12장이요. 10장이에요? 12장이요. 2장, 12장. 2장, 과 권한 예, 분배.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12. 국가 권한의 분배. 정부의 진화에서 큰 싸움은 권력의 집중과 관계되었다. 잘 조정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이에 권력의 적당한 균형이 유지되었을 때 대의 정치 종류의 국가정부가 사람 사는 세계에서 진화 민족들을 최선으로 규제한다는 것을 우주 행정가들은 경험으로 배웠다. 원시의 권한은 힘, 육체의 힘에 바탕을 두었지만 이상적 정부는 대의 정치 체계이며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러나 미개한 시절에는 온통 전쟁이 너무 많아서 대의 정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었다.
권한의 분리와 지위의 통일 사이에 있었던 오랜 투쟁에서 독재자가 이겼다. 원시 장로회의가 초기에 가졌던 분산된 권력은 차츰 절대 군주의 몸에 집중되었다. 진짜 임금들이 나타난 뒤에 장로의 집단은 준입법 및 사법에 관하여 자문하는 단체로서 지속되었다. 후일에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입법기관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판결하는 최고 법정이 입법기관과 따로 확립되었다. 음,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음. 여기 국제자가 이겼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 원시 부족들 중에서 추장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평화시 추장, 하나는 전생시 네. 추장. 어, 그런데 차츰 전쟁시 추장이 자꾸 어, 시간을 끌어요. 자리를 빨리 내놓지 않고. 아하, 그렇겠죠. 그래서 그 수메르 지역에는 어, 왕이 루갈 자게시라 루갈이 수메르어로 빅맨이라는 소리예요. 빅맨. 자켓이. 루갈 자게시가 수메르의 임금이었는데 바빌론 그 셈족의 살곤 왕이 쳐들어와서 수메르 사람들을 몰아내요. 그런데 이 우르에 있던 왕국은 이건 뭐라 그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의 왕국은 예, 기억나라, 기억나라. 아, 그게 우르에서는 원래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우르에서 그쪽으로 이사 나갔잖아요. 우르에서 다스렸는데 우르에 있던 군대는 한국이나 삼국지 이런 데서 보면은 전문 군인이 따로 없고 아, 평상시에 농사를 져요.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나와서 잠깐 아, 뛰고 뭐 진격하고 뭐 싸우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살곤 왕은 이 셈족들이 상비군을 만들어요. 전쟁이 자주 있으니까 어, 뭐 이거 전쟁시 주장 또 시간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어, 평화시 주장 당신이 다스리시오 이렇게 어, 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항상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예. 사르곤 왕이 처음으로 상비군을 만들어요. 이게 온통 전쟁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얘기잖아. 네. 그래서 어, 그 살곤 왕이 서기 2333년에 이 우루 왕국을 때려부셔요. 그리고 그 서기 2333년이 언젠가 오니 단군 신화에 환웅이 3천 명을 거느리고 뭐 고조선에 네. 왔다. 물이 그거하고 3천을 거느리고. 그거하고 연도가 똑같아요. 1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단군 신화하고 무슨 연결이 있는 것 같고, 어, 아, 이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하고 언어도 다르고 네. 그것이 그러니까 원래 초기에 군대라는 거는 파머들인데 네.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임금이 부리면 뭘 할 수 없이 터덜터덜 가서 싸워주고 또 전쟁 끝나면은
아, 농사 짓고. 다시 농사 짓고, 예. 참, 근데 고달픈, 음, 그렇게 임시로 싸우는 군대는 힘이 없어요? 힘이 많이 없겠지. 훈련받은 군대하고, 전문 투사가, 전문 전사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청동기 시대에, 나중에는 그렇지 예, 않았는데, 예. 청동기 시대에는 전부 누가 무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야, 네 앞길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아, 각자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무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갑옷이고, 그렇죠. 어, 칼이고 창이고 자기가 돈을 아, 내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철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철을 많이 생산할 수 음, 있으니까 갑자기 예.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 그 귀족들이 자기 그 개인을 보호하는 군대를 아, 많이 양성하기 아, 시작해요. 음, 그래가지고 옆 나라도 자꾸 쳐들어가고 그래서 싸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 시대라고 그래요. 아, 그, 예, 영어로는 warring states, 자꾸 오, 다투는 나라들. 그래서 어, 서양이 아니라 동양 역사에서 기원전 771년에서부터 221년까지 그게 춘추전국 시대예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걸 세분해서 어, 기원전 476년에 전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게 기원전이라고 그랬으니까 476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예, 예. 그걸 플러스로 바꾸면은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응? 서기 476년 나시라면, 로마의 멸망. 로마 멸망하는 예, 시기예요. 그래서 로마 멸망하는 음, 시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전국 시대 시작이 돼요. 전국시로, 진짜, 기억하기 좋게. 예, 우리 기억하라고 그렇군요. 그런 일이 생긴 거는 아닌데, 설마,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로마가 멸망하는 게, 예, 전쟁이 대의정치를 하려면은 예,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이 너무 많아서 어,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바빌론 제국이 살곤 왕이 음, 상비군을 데리고 와서 임시 어, 농사지는 파머들을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랜 투쟁에서 독재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음. 전쟁 시 추장이 상비군을 지휘하는 추장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임금은 도덕관습, 곧 최초의 법 또는 불문율의 집행자였다. 나중에 임금은 제정된 법령, 곧 구체화된 여론을 집행했다. 인민 집회가 여론의 표현으로서 늦게 등장했어도 사회에 큰 진보를 표시하였다. 초기의 임금은 도덕관습, 전통이나 여론에 크게 제한을 받았다. 최근에 어떤 유란시아 국가들은 이 도덕관습을 통치를 위한 근거 자료로 성문화하였다. 여기 아까 그 우르나무 법전하고
이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교하면서 또 한 가지 어, 주목해야 될 거는 나중에 10개가 십계명? 유태인들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빌론 제국이 어, 유태인들을 한 2만 명 어, 포로로.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데려가요. 포로를 2만 명을 데리고 바빌론에 가는데 거기 가서 아마 함무라비의 법전을 주워 들었겠죠. 예, 아, 그래서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하물며. 것이 구약에 이제 나오게 되죠. 음. 음, 포로 2만 명이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음, 10계명에 보면은 10계명은 그 조건이 없이 뭐 하지 말라, 음.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 단순하게 아니 조건 없이. 조건이 없이 조건 없이. 하는데 우르나무 법전하고 함무라비 법전은 그렇지가 않고 이거를 카주이스틱이라고 그래요. 카주이스틱. CASUISTIC인가? 카주이스틱. 킥, 캐주이스틱. 카주이스틱이라는 게 뭐라는 거니? 라틴어로 카소가 케이스라는 뜻이에요. 갔어? 어, 카소가 케이스. 케이스. 그래서 무조건 뭐 이래라 하는 게 아, 아니고 아, 남의 이빨을 톡 해서 건드려서 부러뜨렸으면 음, if가 있다고 if하고 아, then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이게 함무라비 법전하고 모른나무 법전의 특징이에요. 아, 하물며 법전.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만든 십계명은 그게 아니고 뭘 하지 말라. 음, 네가 하면은 뭐를 톡 부러뜨린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빨을 뽑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 네가 거짓말하면 인두로 지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거짓말하지 말라. 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무조건. 명령이에요. 십계명은. 십계명. 근데 함무라비 법전하고 무릇나무 법전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루하고 함무라비 복전이 더 어드밴스 된 거 아니에요? 어? 십계명보다. 그거는 조건이 따라 있고 그러니까 더 세분화된 거 아니에요? 더 발달돼 발달돼 있다고 있고, 볼 수 예. 있죠. 근데 십계명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예. 그러면 나, 어떻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벌 얘기가. 조항이 없어요. 벌칙 조항이.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600 몇 개의 법조문을 그거는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이죠. 바리새인들. 그런 걸 만든 것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너무 단순하고. 하- 함무라비 법전이 도시를 도시 진화하는데 더 예. 어드밴스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는 더 어드밴스 됐다고 볼 수 아, 있어요. 예. 십계명은 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 근데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무지하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벌한다. 이런 벌 조항이 없어요. 예. 아이고,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그 우르나무 법전도 어떤 돌 같은 데 새겨져 있나요? 돌이 아니고 여기저기 진흙 서판에 찍어놨어. 어, 새겨놨는데
그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 모아놓은 거예요. 아, 한 30몇 조항이 있는데 여기 잠깐 코드 오브 우르나무 이게 뭐 남은 게 한 32개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이런 것도 이 대형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아, 영화계 네, 찍었길래 뭔지 이런 알아보고. 진흙석판에 예, 남아 있어요. 모르나 뭐. 아니, 함무라비 법전이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전 예. 사실 이 우르나무 법전은 처음 듣는다.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요. 저도 예. 처음 듣는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게 인류의 최초의 법전인데 지금 이게 몽땅 남아 있지 않고 32개 조항만 여기저기 조각으로 남아 있는 걸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인류의 최초 법정이라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 좀 더 지능이 있고 예, 또 영적인 이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정교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를 뭐 저기 부러뜨렸을 경우에는 뭐 돈을 얼마를 내라 뭐 아, 이런 조항이 있어요. 금전으로 대속해주는 조항이 있고 어떤 거는 사람을 죽였으면 돈은 돈 받지 마라. 그거는 캐피털 퍼니시먼트, 사형이에요. 사형. 목을 잘라야 된다. 아, 그런 캐피털 퍼니시먼트가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아주 극악한 죄가 아니면 뭐 하다가 뭐 이빨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딪혀가지고 부러뜨렸는데 그러면 뭔가 내 이빨도 그렇더라. 부러뜨려라 그게 아니고 돈을 뭉텅 아, 은으로 갚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내 친구는 내 이빨을 그러니까 부러뜨렸는데. 더 아, 현대식인 것 같다고 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죠. 왜 이렇게 후퇴를 하느냐? 또 우수한 민족이었는가 봐. 그때 그 법정을 만든 게. 우르나무 법정을 만든 이건 게. 우르에서 만든 거죠. 그래? 그러니까 우르나무 임금이 예. 아, 그 우르가 최초의 도시가 있었다 그러지 최초의 않았어요? 도시의 우르가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뭐 저쪽으로 우르가 유대로 갔잖아요. 먼저였는지 우르크가 먼저였는지 같은 뭐, 이름이겠죠. 아니 이름은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두 도시예요. 우르크는 음. 거기서 홍수가 났다고 그러죠. 예. 우르 우르크는 그러니까 스펠링이 창 어때요? 우르크. 우르 또는 에렉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신화가 그 우르키라는 아, 지방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뭐 새를 보내는데 무슨 예. 뭐 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 아, 뭐 그 스토리가 그대로 다 있어요. 창세기 쓰기 훨씬 사람들이 전에 죄, 1000년도 더 예. 전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천년도 홍수에 예. 홍수 이야기가 아, 뭐보다 두 번이나 기록돼 있다고. 두 번? 어, 성경에 아니 유란시 그 진흙서판에 그래? 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의 서판이 있고 홍수가 있고 또 그 뒤에 어, 이 우르크 지방에서 예. 나온 홍수 아, 기록이 어, 또 있고 그래요. 그 지방에 정말 비가 많이 맞는 모양이죠. 요즘 같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이 지구의 일부밖에 안 될 텐데. 아니 근데 그게 조그만 도시 아, 근방 뭐 우룩 지방에서 홍수가 범람했다는 얘기지. 저기 멀리 그 한반도나 중국 그렇죠. 땅까지 홍수가 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근처잖아요. 예, 그래요. 우루가, 예. 우루기, 근데 이제 또 성경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온
세상에 구약의 전부가 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다 예, 그러니까 온 세상 이 우르크에 살던 수메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하고 예, 오늘날의 온 세상하고는 규모가 다른데 그렇죠. 그거를 예. 잘못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야, 그 배가 얼마나 크면 거기에 그 모든 동물이 다 들었겠냐나 한국에 있을 때는 어릴 때 동물을 몇 개 안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동물이. 그, 그게 저, 어떻게 다 네, 들어갔겠냐, 이러니까 그 이걸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방주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배를 만들 음, 그 노아가 자기 아들들하고 예,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하고 그 아들들이 옮길 수 있는 나무 판자 그렇죠. 그걸 또 썰어야 되죠. 그게 얼마나 그래, 시간이 많이 예. 걸린지 아세요? 전기소도 예, 없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일생 동안에 남자가 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나무 판자 예, 무게 나무도 두께가 그렇게 어, 나무 두께가 있기 때문에 판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일정하게 만들 계산 수 안 돼. 없어요. 그래서 예. 그 요즘에 일본에서 만드는 그 탱커 이런 거 저기 대양에서 그냥 두동강이가 나고 그러는데 그거 얇아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얇기 조정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아니 조그만 배를 얇은 철판을 가지고 만들다가 큰 배를 자꾸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 더 두께를 크게만 조정을 해야 만드는데 두께, 그러면 안 되고 크게 만들려면은 두께, 두께, 철판 두께도 두꺼워야 되겠죠. 더 두꺼워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쪼개지는 모양이죠, 맥주 배가. 깡통처럼 그냥 어디 살짝 바람만 불면 폭삭하고 찌그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가? 예, 잘 만들지 가서 몰랐어. 한번 물어보세요. 뭐 그럴 것 그 같아. 우르나무 법전은 이게 수메르의 법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우르라고 붙어 있잖아요. 우르. 우루가 예. 수메르. 우르에 있는 임금. 그러니까 여기 그 찾아보니까 그 어디에요? 저 바빌로니아는 1800년대부터 539년까지인가 이렇게 한 1300년 가량 지속이 됐던데 예,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수메르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우르나무 법전에서 함무라비 법전도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영향을 받았죠. 예. 뭐, 이 수메르 얘기, 사람들이 예, 예, 좀 지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니까 예, 뉴라시아서에 그래요. 보면은 수메르 사람들을 갖다가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냥 그 무시하거나 내치거나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적 능력을 그 흡수를 했다고 나와 있죠. 예, 그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그 문화가 더 어드밴스 돼 예. 있으니까 그 예, 사람들을 예. 주로 선생으로 썼어요. 예, 예.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로 대우를 해줬다고. 바빌론. 아, 바빌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데 그 수메르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게 아니고 행정을 누가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몽고라는 족속이 원나라를 세워가지고 중국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걸 다스리려면은 행정가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해서 몽고 원나라가 그렇게 오래 못 갔다고 무너진 거야. 금방 아, 무너졌다고. 정복하는 건 잘하는데 정복하는 거하고 아, 다스리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수메르 사람들을, 예.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행정가로 삼고 선생으로 삼고 그랬다 그래요.
몽골 사람들은 때려 부수는 건 잘하는데 말 타고 무력, 그냥 무력은 있는. 막 돌진해가지고 정복은 잘하는데 맞아. 그다음에 어, 다스리니까 이조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세운 사람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세운 나라를 세종대왕이 올라서 가지고 잘 다스리고 그때부터. 행정을 잘 보는 분이었다고 음. 그러니까 주로 무력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전쟁할 때는 예, 무려 군대를 잘 파워를 쓰는 쓰는 거죠.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일단 정복한 다음에 그걸 누가 다스리나? 그리고 서양의 십자군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예, 1099년에 예루살렘을 유럽에 있는 기사들이 와서 점령을 했는데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아랍 사람들을 아주 다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없네. 그리고 대부분의 십자군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 250명이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250명 가지고 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1187년에 히팀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살라딘이 와서 포위를 하고 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포위하니까 어, 니들 항복해라. 살라딘이 그러니까 어, 못한다. 이제 전투를 계속 하려면 우리가 고향을 하려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 죽이지 말고 내보내 달라.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그거 다 때려 부수겠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어, 좋은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다 때려 부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살려줄 테니까 보내주죠. 그 살라딘이 문화를 알게 살라딘이 참 살라딘이 아주 지혜롭고 관대하고 지혜로운 아랍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살라딘 이름은 살라딘한테 예루살렘 넘겨준 다음에 그걸 다시 못 찾았어요. 잠시 점령했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아랍 그게 들어있고 그렇군요. 예루살렘 거기에 그, 들어가니까 그 건물 예, 안에 큰 그게 돌이 있잖아요. 아, 모스크가, 모스크 아, 모스크만 예, 모스크도 있고, 그 예루살렘 단어가 생각나서 이렇게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모스크가 엘 악사 모스크가 있어요. 우리 거기 가봤는데 그걸 엘 예, 악사 엘 악사 모스크가 있는데 거기는 모스크 그, 그 마호메트가 어떤 위에, 바위 바위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승천했다. 예, 어, 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 바위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스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엘 악사 모스크라고 그래요. 엘 악사 음, 엘 악사 모스크. 엘이 아랍어로 에서 관서예요. 더 악사 모스크라는 뜻이에요. 악사 모스크 예. 참 이름도 그리고 그, 거기서 조금 가면은 옛날 솔로몬의 템플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십자, 십자군들이 와서 그 솔로몬의 템플이 있던 장소에서 주둔을 했어요. 이 십자군이. 그래요? 나중에 거기서 뭘 파내서 금을 막 들고 금, 나와서 내 생각에는 부자가 됐어. 금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금덩어리를 그, 잔뜩 어, 가져가서 부자가 됐어요. 십자군이.
그건 그래서 그렇고, 은행이 거기에서 나오고, 나중에, 예, 그, 은행, 바티칸을 대표하는 은행이 돼요. 음. 누가 들어왔네. 아, 송 선생님 들어오셨어? 어, 어디? 아, 지금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재밌는 얘기를 놓쳤네. 예, 다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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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늦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계속, 이름,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을 또 까먹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유라시아 필사자들은 자유를 가질 자격이 있고 정부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헌법 또는 국가 권한과 행정 절차에 관한 기타 헌장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가장 유능하고 자격 있는 동료를 최고 집행자로 뽑아야 한다. 입법부에 있는 대표들을 위해서 그러한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지능과 도덕 면에서 자격 있는 자들만 뽑아야 한다. 고등법정과 최고법정의 판사 경우에 오로지 타고난 능력을 부여받고 충만한 체험으로 지혜롭게 된 자들만 선출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유를 유지하고 싶으면 자유 헌장을 고른 뒤에 다음 사항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헌장을 지혜롭고 총명하고 두려움 없이 해석해야 한다. 계속 읽을까요? 아, 너무 긴가? 예, 괜찮아요. 1.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하게 권력을 강탈하는 것. 2. 무지하고 미신을 믿는 선동자들의 술수. 3. 과학적 진보의 지연. 4. 평범이 지배하는 막다른 골목. 5. 사악한 소수의 지배. 6. 야심 있고 머리 좋은 독재를 꿈꾸는 자의 통제. 7. 공포가 일으키는 비참한 혼란. 8. 양심 없는 자들이 착취하는 것. 9. 국가가 세금으로 시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 10. 사회 및 경제적 공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 11. 교회와 국가의 통합. 12. 개인의 자유를 잃는 것.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게 저 그리스, 삼권 분립은 로마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요?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음, 로마 사람들은 세네트가 있죠. 그 누구냐 예. 시자가 있긴 황제가 있긴 하지만 어, 세네트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같은 거를 토론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시저가 있기 전에 그 세네트가 있었죠. 시저가, 황제가 있기 전에 그 세네트가 원래 예, 있었죠. 원래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현대 국가의 그 삼권 분립은 로마 사람들한테 빌리고 베껴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리스에도 그런 게 있었나? 좀 그리스에는 민주주의를 했죠. 민주주의 한다고 아,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음, 어, 이게 법정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 거 다 로마 사람들한테 배웠는데 예. 지금 현대 우리가 하고 예. 있는 거. 그럼 그리스는 민주주의가 있었으니까 훨씬 어드밴스드에 있은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예. 그리스를 정복하죠. 예. 그리고 다른
문화들은 짱 다 그러니까 베껴왔거든요. 처음에는 페니키아 사람하고 로마 사람들이 다투었죠. 예, 지중해 무역을 돈 버는 걸 독점하느라고 무역을 독점하느라고 로마와 페니키아 사람들이 서로 싸웠는데 로마 하늘에서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죠. 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페니키아 사람들한테서 알파벳을 배워요. 이 베니키아 사람이 275명의 손들 아니 직계 후손? 그 그걸 들고 사람들하고 아마 왔거든요. 피가 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많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삼권이 여기 뭐,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음, 한쪽이 행정부가 너무 세진다든가 예, 잠깐 빌린 예, 뽀뽀가, 예를 들면 이 저 미국에는 EPA라고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있어요. 그래서 예, 뭐를 공장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 EPA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 조항이 많아서 옛날에 그 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 폴 워커라는 사람이 음, 연방준비은행 연준의 어, 의장이었는데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 규제가 그렇게 많대요. 자기도 다 이해를 못한대요. 너무 법조항이 아, 책이 두꺼워서 그걸 어느 아, 천년에 그래 그걸 말이에요. 다 읽고 그거를 제대로 지키겠어요. 앞질이 떨어져 나가지고 예. 그것도 읽고. 그러니까 지미 카터, 카터가 있을 당시에 아, 아주 저 미국 국력이 아주 제일 약해졌을 때예요. 그렇죠? 예. 그 미국인 인질 잡은 이란에 가서 미국 시민들을 구해오려고 그랬는데 아주 졸렬하게 조그맣게 헬리콥터 하나를 보내고 앉았어요. 지미 카터가 어, 전쟁을 안 나간 대통령이죠. 지미 아마 카터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것 아주 같아. 그렇게 쪼잔하게 아이젠하워 이런 분들은 다 전쟁을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서. 그다음에 여기 국가가 세금으로 시민을 노예로 만든다. 이게 이제 유럽의 사회주의가 자꾸 아, 펼쳐지면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공산주의는 이 생산하는 그 인프라, 예, 그 하부 구조라 그러나 예, 이렇게 도로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예. 이런 거는 전부 개인 소유가 안 돼요. 아, 국가가 관리를 한다고 아,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는 전부 국가 소유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항이 많은 거예요. 땅도 아니 그 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세율이 100%예요. 예, 다 그렇군요.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예, 공산주의니까. 근데 사회주의는 세금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몇 년 전에 2010년쯤에서 프랑스에서 돈 버는 사람들을 규제해야 된다 예, 싶어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 세율을 75%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one super rich 음, 1년에 100만 불, 1 밀리언 유로 이상을 벌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75%예요. 아, 많은 거죠. 그러니까
2 밀리언을 번다면 어, 1 밀리언 처음 first 1 밀리언에 어, 대해서는 놔두고 음, 거기도 세율이 물론 있긴 있는데 그건 놔두고 두 번째 1 밀리언. 밀리언 달러를 번 거는 세금이 75%예요. 그러니까 뭐 번 돈을 그냥 다 거의 다 나라에 바쳐야 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소련으로 블라디미르 푸틴한테 시민권을 달라.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전부 이사 아, 갔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의 못 건졌다고 건졌군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불란서, 배가 불란서가, 아파서 남 돈 버는 게 배가 아파서 아, 그렇게 뺏으려고 그랬군요. 그렇게 75%를 뺏어 가겠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부자들이, 부자들이 전부 저 블라디미르 푸틴한테 러시아로, 가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패스포트 당장 마련해 주겠다고 얼른 그랬어요? 덕을 그래서 봤네요. 그 그래서 사람들. 2015년에 결국은 돈을 하나도 못 거의 못 건지고 어, 법을 아, 취소해 버렸어요. 불란서 법을. 음. 그때 어느 대통령이었죠? 마크론 대통령이 마크롱? 언제 그 전 대통령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음, 그리고 재밌네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요즘에는 또 데모하죠. 프랑스 사람들이 데모하는 게 음, 뭔 거니 62세 돈이 너무 드니까 은퇴 연금 때문에 돈이 아, 많이 드니까 은퇴 연 난,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어, 늘리자. 그런데 그건 막 반대하는 거 놀고 먹겠다고 아,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한창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통합. 이거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아, 교황청에서 다스리다가 음, 어, 근래에 와서 이제 국가가 독립을 하죠. 그 옛날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떼요. 교회 세금을 떼요. 1%지 몇 어, 퍼센트지. 아, 자발적으로 헌금하라 그러면은 돈을 잘 안 내니까 그렇죠. 아예 봉급에서 막 뛰어갔어요. 아, 유럽 사람들이. 그 그러면 결국은 그냥 신자들이 교회를 그냥 떠나버렸다고. 너무 많이 뛰어가니까 화가 하여튼 나서. 뭐 그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해야 싫어하는 되는데 원인. 교회가 강압적으로 돈을 뛰어가니까. 헌금하는 거는 자유에 속하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아예 뛰어가고 그런 나라 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홀랜드가 그랬다고 그러네요. 폴란드? 네덜란드. 조그만 나라잖아요. 예, 그래요. 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들이 진화하는 세계에서 대의 정치라는 엔진을 다스리는 장치로서 작용하는 법정, 헌법에 따른 법정의 목적이요, 목표이다. 유라시아에서 정부를 완전하게 만들려는 인류의 투쟁은 행정의 경로를 완전하게 만들고 그 경로를 늘 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며 정부 안에서 권력을 더 균형 있게 분산시키고 다음에 참으로 지혜로운 행정 지도자들을 뽑는 것과 상관이 있다. 신성하고 이상적 형태의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계시될 수 없고 시공 우주에서 두루 각 행성의 남녀가 천천히 힘들여 발견해야 한다.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했다. 예, 음,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음, 뭔가 계시를 해준다는 얘기는 니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음. 이게 더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할
말하는 것인데 아, 그걸 계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게 더 있긴 있지만 그게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는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겠다. 그 너희들 얘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해라 그 얘기입니까? 그래요. 아, 근데 힌트는 있어요. 이 이유 어디? 독성에 관한 챕터가 하나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그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더 늘려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부자든지 돈이 많은 사람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 세금을 많이 많이 내니까 냈다든가 뭐 훌륭한 사람들한테 투표권 투표권을 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민주주의 경우에는 우매한 백성을 가진 나라는 우매한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현명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더 주면 좀 더 좋을 사회에 것 같아. 공헌이 예, 공원이. 많은 사람한테 예, 투표를 조금 더 주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예, 수정된 민주주의죠. 예, 예, 그런 방향으로 어, 하면 된다. 예. 뭐 근데 그런 아직 일리죠. 그렇게 하면 막 들고 일어날 지금 현 텐데. 민주주의를 실천한 다음에 민주주의를 새로 채택한 나라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예, 그거를 또 바꾸면은 예. 부작용이 많이 생길 거예요. 못 받아들일 네, 거예요. 못 또, 받아들인다고. 또 똑같은 취급을 받으려고. 예, 인권은 다 동등한데 예. 그러면서 금방 보라색이 왜 있었죠? 거기. 아니에요. 질문 있습니까? 다음 논문으로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막 이렇게 글씨 써봤는데 여기 그 다른 분들한테 보이는가 보죠, 이게? 이렇게 아, 쓰면은? 여기, 예? 낙서 같은 거 보여요? 보였어요. 이거 이게 아, 아, 지금 보이나요? 예, 예, 예. 네. 이게 여기다 그 적을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이게 제가 하죠? 한번 그냥 해봤어요. 여기, 여기 한번 여기 해보세요. 그림 보니까 그릴 때. 펜 같은 게 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펜으로 아, 여기 뭐 글자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뭐 그러네요. 그러면 아, 설명할 때 훨씬 좋겠네요. 그걸 예, 그, 그렇다. 그 그거 어디서 예. 그거 보여요? 한번 아, 아니 그 이렇게 그림이. 글자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네요. 그게 무슨 유라시아, 예. 태블릿이에요? 예? 무슨 아니 태블릿? 여기에 그게 그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은 제가 이제 잠깐만요. 그 좌측 맨 밑에 좌측 맨 그 예 주석 연두색으로 거기 딸기요? 연두색으로 거기에 있죠. 거기 펜 같은 게 있죠. 새카만 원 안에 연두색 그 펜 같은 게 하나 있죠. 좌측 맨 밑에 좌측? 여기 화면에 보이는데. 좌측 맨 밑에 좌측 맨 밑에 맨 맨 밑에 밑에 연 연두색으로 그 연두색. 예 아니 이제 까만 펜. 바탕에 연두색으로 펜 아, 같은 거 그건 있지 않아요? 아닌데. 네, 안 까만 좌측 하단에 나오나요? 바탕에. 있습니다. 어? 좌측 하단에 하단에. 있죠. 예. 고기를 콕 누르면은 위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마우스도 있고 뭐 텍스트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예. 여긴 있네요. 없는데? 요거 까만 아, 바탕에? 여기 없는데. 뭐 비스, 이거다, 이거. 까만 바탕에 연두색. 맨 이거야죠. 밑에 좌측 맨 밑에 좌측 맨 밑에 좌측? 팔자를 예, 옆으로 누인 것 같은 게 아니고, 좌측 좌측 밑에 하단 뭐, 모서리에 있습니다. 좌측 하단 좌측 모서리. 하단 모서리에 연필 같은 거 연두색 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까만 바탕에 고기를 콕 누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그리기도 있고 스탬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희들끼리 요 저 그 뭐 설명하고 그럴 때 예, 그림으로 그렇게 필요한 것 하면 같아요. 괜찮겠네요. 예, 땡큐. 그런 거를 받아. 나중에 그걸 근데 왜가 안 보이네, 여기는. 컴퓨터가 이상하네. 한국에서 더 다른 거. 좋은 컴퓨터를 쓰는 거 한국 가서 컴퓨터를 사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아, 그 마우스를 한번 그 위치쯤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다가 음, 없다가 보라색이다, 이거. 하거든요.
지금 찾아내야지.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예, 마우스가 바로 그 근처에 있네요. 어, 좌측으로 1cm만 딱 이동하면은 그게, 예, 천천히 이동해. 예, 거기를 그건가 푹 보다. 누르시면은, 아, 그걸 꼭 눌러봐요. 거기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에. 구름 같은 게 있는데, 예, 그 위치에요, 그 위치. 지금 커서가 있는 그 위치. 어, 예,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는 아, 아직 아니요, 고기 근데, 위쯤으로요. 거기 이쪽으로. 약간 위지, 약간 위에. 예, 거기 우리, 한번 눌러보시면은, 아, 그거 숨어 있어가지고 요즘 발견을 못해. 아, 그게 안 교수님 보임. 거기에서 안 보이시는가 네, 보네. 안 이게 보입니다. 한국 컴퓨터를 사와야 되겠다. 예, 이건 또 혹시 오른쪽에 있나? 까만 벨이 있는데. 뭐 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한국 컴퓨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아주 보급형의 그 아수스라고 대만제예요. 아, 그래요? 그걸 예, 사야 되겠네. 이건 그게 아니라서. 오케이. 또 컴퓨터를 사야 되네. 여기 아주 좋은 걸 발견했어. 고맙습니다. 71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 국가의 발전. 여기, 국가의 발전 여기를,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계속 하는 아,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제 71편. 예, 계속 읽어주세요. 제71편 국가의 발전. 국가는 문명에서 하나의 유익한 진화이며 국가는 사회가 전쟁의 황폐와 고통으로부터 얻은 순이익을 대표한다. 국정의 기술조차 단지 싸우는 부족과 나라들 사이에 무력의 경쟁을 조절하는 기술이 축적된 것이다. 현대의 국가는 집단의 권력을 얻으려는 오랜 투쟁에서 살아남은 제도이다. 우수한 권력이 결국 이겼고, 그것은 시민이 국가를 위하여 죽고 사는 절대적 의무를 가졌다는 도덕적 신화와 함께 사실로 있는 산물, 국가를 낳았다. 그러나 국가는 신에게서 기원을 가지지 않았다. 국가는 의도하여 총명한 인간 행위로 생겨나지도 않았다. 국가는 순전히 진화된 제도이며 전적으로 저절로 생겼다. 예, 질문 아, 있습니까? 저절로 생겼다. 진화적으로 저절로 야금야금. 진화해가지고 저절로 예, 탁 나타난 것 아까 같은 얘기했죠. 이렇게 뜻이군요. 처음에는 엉터리 농부들 아, 별 볼 일 없으면 아, 농사 짓고 전적 군인이 하는 농부들. 예, 엉터리는 아니죠. 사람인데. 아니, 표현을 좀 아니 잘하세요. 전문 전문, 군인이 아니고 그렇죠.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짓다가 뭐 야 다들 모여라 그러면 그냥 같이 가고 그런 엉터리 군대로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 임금 자기가 음, 돈이 어, 있는, 한 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임명했다. 그래서 천자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예, 예. 하늘의 아들이다. 네. 광디, 그거는 음, 황제를 얘기하고 그가, 황제가 아니고 천자, 천자라고 그래요. 아, 하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늘에서 자기를 임명해 줬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다. 아, 사람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게 옛날에는 먹혔어요. 아, 그래서 그런 봉건 사회가 아, 오랫동안 지속됐죠. 천자. 일찌감치 동양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봉건주의가 일찍 개발되는데 서양에는 예수님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음, 봉건 제도를
봉건 국가가 생겨요. 음, 서양에는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도시국가들이 발전했어요. 음. 아테네, 우리가 보기엔 다 그리스 사람인데 아테네 사람하고 스파르타 사람하고 그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랬어요. 질문 없습니까? 그 국가가 순전히 그 전적으로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사회를 영위하기 위해서 예, 어떤 도덕과 윤리나 뭐 아까 음. 그 수업받은 것처럼 뭐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어떤 룰이 없으면은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지 예, 멋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예, 국가는 순전히 진화된 제도이며 전적으로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공동으로 사는데 제멋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룰과 규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국가가 전쟁 이런 걸로 그냥 전적으로 저절로 생겨났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 맞아, 뭐, 근데 서양에는 이 도시라는 것이 어, 저 서양의 도시 그러니까 뭐 베니스, 음, 플로렌스 뭐 이런 식으로 이 도시 국가들 생겨나는데 그 도시를 그 중심되는 도시를 지을 때 그 그 뭐야 쓰레기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로마 생기려면, 예, 처음에는 그 셈족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음,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적을 찾아내면 자꾸 땅을 판다고. 아, 땅을 파면 옛날에 쓰던 뭐 램프라든가 뭐 이런 기록이 나와서 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조직적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살다가 쓰레기가 생기면은 바로 집 옆에다 그냥 확 던져버린다고. 지금 멀리 못 어, 가고, 뭐 먹다 보면 뭐 상한 거 있으면 또 버리고, 그러다가 뭐 칼도 떨어뜨리고, 뭐 아, 그릇도 떨어뜨리고 음. 이래가지고. 근데 10년이 지나면 이 쓰레기 더미가 조금씩 올라가요. 쌓여가지고. 집 주위에 어, 그러다가 이제 아예 불룩해져 버리면 집보다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파묻히지.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청소할 생각을 안 하고 싹 자리를 뜨고 딴 데 가서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오일 램프를 썼는가 음, 어쨌는가 그거는 땅을 파보면 어, 이스라엘에서 예를 그렇죠. 들면은 땅을 파면 옛 유물들이 유적에,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어, 클로아카 맥시마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수 처리하는 시설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 있는 도시들도 보면은 집을 막 짓는 게 아니고 하수부터 하수 처리 시설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기저기 땅을 나눠 놓고 음,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래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 집을 짓는다 예. 말이죠. 근데 한국은 옛날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유태인들처럼 그냥 뭐 언덕에다가 그냥 뭐 그냥 아, 지었어. 막 짓고 음. 도시 계획이 없이 예, 아, 집을 언덕에 지었어요. 예. 쓰레기 버려도 쓰레기 더미가 집보다 안 처음에 높아지게.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예. 짓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리가 없으니까 달 음. 동네 같이 이렇게 언덕 이런 데다가 아, 자꾸 집을 짓고 하수도는 생각을 미리 안 해놓은 거예요. 아, 예. 한국이 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옛날에. 얘기지. 지금은 훨씬 나을 거예요. 교수님, 저기 동양은 그 농경 사회였잖아요. 예. 농경 사회로 해서 그 국가가 형성되고 그뭐 봉건적으로 했는데 왜 유럽은 그 도시국가 형태로 형성이 됐을까요? 상해 때문에 그럴까요? 도시국가 형태로 유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성이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렇게 도시국가 형태로 형성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럴죠? 왜 그럴까요? 어, 여러 가지 민족이, 좋은 질문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한 도시국가가 더 발전해가지고 그 도시 주위에 국토를 점점 넓혀갔겠죠. 한국 경우에는. 한국, 어, 서양은, 서양은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가 작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각 도시국가가 그렇게 커지기가 힘들어요. 그게 특징이 있는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겹치니까, 겹치니까 영토가 겹치니까 한 도시국가가 크게 발전을 못했다. 일어날 수 없는데, 시국간. 그래서 크레테 섬에 있는 크노소스 팰리스를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모난 지역이 있고, 네. 거기는 건물을 안 져요. 빌딩을 안 짓고, 그 주위에다가 템플을 짓고 뭐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막 이러는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고 천자가 여기 사니까 남쪽 방향을 성스럽다 그래가지고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남쪽을 지향하는 철,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예, 매그네트를. 예. 그래서 어, 천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남북으로 그 도로를 만들고 또 동서로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요. 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포럼 네모난 지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수도를 처리하도록 일이, 예,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물을 기르러 사람들을 보내고 그러는 게 귀찮고 음, 그러니까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도록 산 밑에다가 도시를 크노스스 팔리스를 지어요. 아, 그럼 물이 저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 도로 자체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수도예요. 어, 도로는 참, 도로인데 폼페이에 가보면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돌을 아, 깔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오물이 막 있고 그럴 음, 텐데 냄새 나고 음, 오줌도 아, 깔리고 그랬으니까 냄새가 나고 통으로 그러니까 파이프를 만들었네. 그거 디디면 안 되니까 이 돌들을 우리 저 개천 지나가려면 돌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아, 징검다리처럼 징검다리. 딛고 어, 건너가라고 어, 시내를 건너라고 이렇게 돌을 여기저기 이렇게 모아 놓는데 폼페이의 시가도 똑같아요. 음. 물이 사수도가 막 흐르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납작한 돌들을 이렇게 딛고 가게 딛고 했잖아요. 가게 딛고 만들어. 갔죠, 우리가 가서. 근데 그게 계속 남아 있다고. 아, 옛날 도시들 음. 보면 근데 그 물 흐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얕잖아요. 깊지 얕죠. 않고. 그리고 교수님, 예, 근데 그 관계수로를 만들고 그런 공화정을 시행을 한다거나 하는 그 문화와 전통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게 이제 뭐 규명이 안 돼 있지만은 아, 역시 그래도 이제 뭐 크레테에 뭐 아담손의 자손들이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예, 그게 또 그리스 로마 문명의 또 기초가 되고 했듯이 이 그 에덴의 그 문화와 전통이 그래도
그런 또 그런 과학 기술들이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전성이 된 게 아닌가 좀 싶은데요. 그게 그렇죠. 예, 저 그게 우수한 그, 문화가 에덴 아, 동산 두 번째 예, 에덴 동산에서 흩어져 나가가지고 남쪽으로 가면은 그게 우룩 뭐 그렇죠. 이런 초기 도시의 우룩이 우른지 우룩인지 그 근처잖아요, 다. 그게 제일 첫째 도시예요. 우루가 첫째. 우룩해서는 예, 예, 예. 홍콩, 우루가 우르는 해안에 조금 더 가까이 예. 있어요. 첫째 도시라고 내가 한번 읽었고 아브라함이 우루에서 나갔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다. 그렇게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근데 아까는 빨리 얘기하니까 잊어버렸다. 질문 또 있습니까? 근데 제2동산이 바로 저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잖아요. 예, 수, 예, 예, 수메르 문명은 수메르야. 쉽게 얘기하면은 제2동산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 여기가 예, 인류 그러니까 문명 제일 발상지. 발상지라고 볼 예, 수 있죠. 아담의 자손. 자손들이 예, 도시를 일으킨 게 예,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 예, 사이에였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최초의 도시들이 생겨요. 우루. 예. 예, 그리고 그 우바이드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기원전 한 5천 년가량 되는데 그 우바이드 토기를 보면 이 그걸 파터즈 윌이라고 그러는데 도공의 아, 바퀴. 예, 그러니까 진흙을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맨손으로 그릇을 동그랗게 만들 수가 그렇죠. 예, 없어요. 근데 이 도공의 위라고 그러면 발로 이렇게 어,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요거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금이 싹 가고. 금이 가고 동그랗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벌써 기원전 5천 년에 그렇게 동그란 독일 그 위를 만들었어. 어, 파틀즈 윌. 기원전 5천년. 우리 보기는 지금 되게 멀지만은 더 길게 보면 그리고 그 뭐야 중국에 보면은 특히 홍콩 이런 지역에 보면은 그 토기들이 있어요. 예, 예, 아직 질그릇이 아니고 진흙을 손으로 빚어서 손으로 빚어가지고 아마 빚어가지고 그걸 만든 거. 구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국의 토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음, 그게 어, 그 홍콩에 있는 그 역사 어, 뭐라 그럴까 뮤지엄, 뮤지엄 히스토리컬 뮤지엄, 홍콩 히스토리컬 그 뮤지엄 바닷가에 있는 거. 어, 예, 거기 보면 그런 중국의 토기들 그러니까 이게 짐작에 아마 역사적으로는 하은주에서 하는 전설이고 예. 증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신석기 시대에 만든 토기들이 샘플인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생겼는지. 네, 나중에 내가 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국에 있는 그 브론즈 문화가 이 서양 것보다 훨씬 나은데 예, 그게 장개석 씨가 예, 후퇴하면서 예, 본토에 있던 그 상나라, 예, 은나라 어, 제사 지낼 때 예, 쓰는 그릇, 예, 이런 조각, 뭐 이런 것, 인물 조각 이런 상들이 굉장히 큰 게 아주 좋은 게 예. 참 많이 있어요. 그거를 후퇴하면서 장개석이가 다 몽땅 본토에서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대만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고궁박물관을 음, 만들었어요.
그럼 참 잘했지. 그 사람이 안 예, 그러면 저기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부숴버렸을 근데 텐데. 그게 상나라 거니까 그게 동의적인 맞는 것들이라고 중국 사람이 아니고 그게 혹시 한국의 선조, 한국 사람의 선조였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나는 그렇게 세게 나갈 수가 없는 게 내가 뭐 고고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거도 없이 이건 다 우리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는 못하지. 근데 그 은나라 상나라 시대에 만든 그 브론즈로 만든 그런 조각상들이 아주 크고 좋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게 전부 타이완에 있는 타이페이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 파리에 가면은 기욤에 기욤에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만든 그 도구 브론즈 조각상들이 중국에 있는 거, 타이완에 있는 거는 굉장히 덩치들이 큰데 사람 키보다 더 크고 그래요. 근데 음, 기욤에 박물관에 있는 거는 덩치가 좀 작아요. 이렇게 술잔, 음. 술잔 같은 거, 이런 잘 것들이, 작은 소품들이 있는. 소품들이 거기 많이 진열돼 있어요. 참 여행을 한번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쫙 가야 될 것 같아요. 온돈이 돼서. 이렇게 다리 운동을 많이 해놓으세요. 같이. 아, 예수님 편 120, 예수님 편 어디쯤인가? 예수편 이주영 선생님 어딥니까? 121편에 1장의 7절이요. 1장 1장에 7절. 7절.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수가 태어났을 때 지중해 세계 전부가 통일된 제국이었다.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좋은 도로가 많은 주요 도시를 서로 연결하였다. 바다에는 해적들이 없어졌고 무역하고 여행하는 대단한 시대가 급히 다가오고 있었다. 유럽은 그리스도 이후 19세기까지 그렇게 여행하고 무역하는 시대를 또다시 구경하지 못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안으로 평화롭고 겉으로 번영하고 있었는데도 제국 주민의 대다수는 더러움과 빈곤 속에서 시들었다. 소수의 상류 계급은 부유했으나 불쌍하고 궁핍한 하층 계급은 인류의 서민들을 포함하였다. 그 시절에는 행복하고 번영하는 중류 계급이 없었다. 중류 계급이 로마의 사회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 바다에는 해적들이 없어졌다는 게 지금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적이에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해적들이었어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페니키아, 페니, 하니발이 어디 한, 하니발이 한니발이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에 예,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 지중해 해안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여러 곳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예, 그 베네치아. 두로하고 시돈 이게 페니키아 도시들이죠. 이게 자주 물감 응, 팔아먹고 그리고 그러던 사람들이고 어, 이게 전부 다 그다음에 중류 계급이 이게 대부분 대다수 로마 제국의 대다수는 다 가난해요. 예, 근데 이제 중류 계급이 막 나타났다 그 얘기는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지방을 털고 100만 명을
죽이고 음, 한 100만 명, 150만 명이라든가 뭐 하여튼 100만 명이 넘게 여자하고 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어디 가서 일하는 거니 그 부자인 사람들이 부자인 귀족들이 이 노예들을 사가지고 농사를 시켜요. 자기네 과수원에 가서 그렇죠. 일해라. 일꾼이 필요하니까요. 일꾼이 필요하니까 뭐 그거 왜 죽여? 사람들 일-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 되는데 마누라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orchard 과수원에 음, 보내서 올리브도 심고 뭐 과일도 심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니까 이 농산물을 팔아먹던 로마 시민들이 노예들하고 경쟁을 해요. 그렇죠. 아, 이거는 공짜로 막 해주는 거고. 공, 저기 그러니까 전부 거기서 밀려나요. 그래서 딴 거를 다른 장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어, 중류,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중류 계급, 미들 클래스가 이 파머들이 농업에서 밀려나가지고 다른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사하고. 뭐 머리빗도 만들고 무슨 부인네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어, 옷을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해온 실크 옷도 예. 뭐 팔아먹고 뭐 이 장사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그게 중류 계급이 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내가 쇼핑몰이 처음으로 생겨나요. 아, 내가 쇼핑몰을 한번 로마에 가서 본 게 그게 쇼핑몰을 봤던 것 같아요. 쇼핑몰을 누가 봤는가?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 엠퍼러 트라이안 황제가 쇼핑몰을 지었어요. 이게 반원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트라이안 황제가 이게 뭐 거의 2000년 전이죠. 이게 반원형으로 돼 있고 이게 밑에 1층, 2층은 이렇게 여기 물건 파는 리테일 샵이 뭐 여자들 화장품도 팔고 무슨 장식하는, 어, 목걸이도 장치고, 팔고 뭐 옷가지도 쇼핑몰. 팔고 이런 거 쇼핑몰 이게 제일 처음 로마 시대 때 만든 쇼핑몰이에요. 요게.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게 아파트예요. 돈 많은 귀족들이 어, 여기 2층이 아니고 길인가 보죠. 여기 가운데 요 길이 있고. 가운데 길이 있고 아, 편편하게 길이 있고 네. 요 뒤에 아파트를 세워놔서 돈 많은 귀족들이 여기 아파트에 살고 그다음에 낮에는 일 보러 가면은 길 건너서 팔라티노 힐에 가면은 포럼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어, 자기 여러 집이죠. 건물 거기는 이제 일 보는데 일본은 사무 보는 데가 있고 템플도 있고 뭐 회의하는 회의실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장사하는데 이게 쇼핑몰이고 그 위에는 아파트들의 귀족들이 여기저기 예, 이 귀족들이 아파트에만 사는 게 아니라 예.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집이. 그거는 빌라라고 그래요. 아, 빌라? 예. 평일에는 여기서 일 보고 아마 주말쯤 아,
여기 빌라에 가서, 빌라에 가서 예, 마시고 뭐 파티하고 놀고 예,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죠. 폼페이도 그 중에 하나예요. 놀고 그리고 여기는 낮에는 길 건너서 그 뭐 포럼이나 이런 회의실 뭐 이런 데 가서 사람들하고 뭐 상원에서 뭐 예, 미팅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와서 여기서 자고 아, 그러는데 이게 인류 최초의 쇼핑몰이에요. 음. 예, 이제 불란서도 지금 현재도 그런 형식으로 살잖아요. 시골에 자기 집이 있고 큰 거, 음. 그리고 아파트가 파리에 있고, 거기 와서 있고, 요즘 유럽이나 미국에는 세컨드 홈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자기 일하는 도시에 자기 아파트든지 집이 예,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놀러 가서 저 낚시도 휴식하는데, 하고 네. 예, 오케이. 아, 이게, 종류계급이 로마 사회에서 막 나타났다는 게 아, 노예들 때문에 그래요. 밀려가지고, 예. 여기를 했나? 거기는 안 읽었어요. 예, 읽었어요. 맞아 예. 읽었습니다. 팽창하는 로마 국가와 파르티아 국가 사이의 첫 싸움은 당시로 보아서 최근에 끝이 났고 시리아를 로마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예수의 시절에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는 번영하고 비교적 평화롭고 동서 양쪽의 나라들과 널리 상업 교역이 있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요거는 로마 사람들이 어, 길을 닦았죠. 예, 왜 길을 닦았는지. 왜 길을 닦았니? 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군대를 자꾸 빨리, 반란이 예, 일어나니까 빨리, 스파르타커스 같이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반란을 빨리 진압을 하려면은 한 달 동안 버려둘 수가 없어요. 자꾸 예, 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길을 닦은 거예요. 그래야 군대를 빨리 보낼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의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이 예, 이 길 닦아놓은 데를 부지런히 빨리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게. 전도하고 또 장사꾼들은 장사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길을 얼마나 닦았느냐? 이게 길을 닦은 게 한 2, 300년 동안 닦았는데 그 길 닦은 거리가 5만 3천 마일이라고 그래요. 5만 53,000 miles. 예. 근데 그러면 그게 얼만큼 많이 닦은 거리냐? 서울하고 부산 사이 경부 고속도로 놓은 거는 그게 450km밖에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300마일 정도뿐이 안 돼요. 420km? 455km. 455km. 이건 내가 국민학교 시절. 아, 그래. 난 국민학교 때 그걸 못 배웠군요. 그리고 이거를 미국하고 비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하이웨이를 닦았는데 그게 한 4만 3천 마일 된다고 그래요. 그보다 그러니까 짧네요. 물론 자기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8년 동안 닦은 길이 4만 3천 마일이고 로마 사람들이 닦은 길은 아마 2, 300년 동안 닦았겠죠. 음, 훨씬 더 아이젠하워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튼튼하게 튼튼하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남아 제가니까. 있을 정도니까 그게 5만 3천 마일이고 예, 아이젠하워는 4만 3천. 5만 6천 마일이고 아이젠하워 거는 4만 3천 마일이라고 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아,
그거 세금 좀 뜯어냈다고 막 응? 폭동 일으키고, 세금. 에, 그런데 사실 공정을 기하자면 로마 사람들이 그 돈을 먹고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착취한 게 아니고 다 다시 건물하고 도로를 닦는데 다 썼어요. 아, 세금을 세금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예. 억울하다 그러는데 길 닦아놓은 거는 하나도 누가 생각을 그렇게 안 억울하다 하고 그랬죠? 어? 그때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 유대인들이 폭동 일으킨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아, 그래요? 세금을 착취한다. 길 닦아놓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누구예요? 아무튼.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유대민족, 유대인은 이전에 있던 셈족의 한 가지였고, 이 셈족은 또한 바빌로니아인, 페니키아인, 그리고 최근에 로마의 적이었던 카르타고인도 포함했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 전반에 유대인은 셈 종족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었다. 당시에 그 지역이 통치되고 무역을 위하여 조직된 바와 같이 그들은 우연히 세계에서 특이하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했다. 고대의 나라들을 연결하는 많은 큰 도로가 팔레스타인을 거쳐갔고 이처럼 이 지역은 세 대륙이 만나는 자리, 교차로가 되었다. 여행, 무역, 그리고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에집트, 시리아, 그리스, 파르티아, 로마의 군대가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휩쓸었다. 기억할 수도 없이 아득한 시절부터 허다한 카라반 길이 동양으로부터 이 지역의 어느 부분을 거쳐서 지중해 동쪽 끝에 좋은 몇 항구까지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배들은 그 화물을 온 서양의 해안으로 날랐다. 이 카라반 계통의 반 이상이 갈릴리의 마을, 작은 마을 나사렛을 거치거나 그 근처를 지나갔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여기 처음에는 페니키아 사람하고 로마가 적대하고 있었어. 예, 서로 다퉜죠. 다투고. 예, 그 원인은 뭐냐? 페니키아가 이게 원래 사람들이 해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근데 폼페이 장군이 한 네. 60년인가 기원전 60년경에 네. 그 지중해 해적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페이, 예, 그래서 페이전군. 세계 무역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하고 페니키아 사람이 서로 적대해서 예를 들면 한니발 장군이 이게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싸웠는데 어, 로마가 이겼죠. 그 다음에 로마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에, 로마하고 그리스 에,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는 무력으로 이기긴 했지만 알파벳을 이 사람들한테 배워요. 로마가. 로마가. 아, 예.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 사람들한테서 과학적인 과학을 연구하는 태도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학문,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는 게 스타디라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장 뭐 1절에 보면 In the beginning there was logos예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50% 이상 내 생각에는 한 6, 70% 3분의 2가량은 논리, 이성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이란 뜻도 있어요. 한 20%가량. 근데 신약 성서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태초에 이성이 있었으니 이도 맞는 걸까요? 그게 가까운. 더 맞지 않을까? 내가 맞는 뭐 말이에요. 언어학자도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태도를 배워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라고 그러고 또 피지올로지, 어, 병리학, 무슨 어, 무슨 로지 어쩌고 하는 거는 학문 이름은 전부 그리스 말로 돼 있어요. 로지. 어, 이코노믹스도 예.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거고, 피직스, 물리학도 전부 거기서 나온 거고, 하여튼 학문이란 학문은 학문 이름은 전부 왜 그리스 그런 거 사람이라서 했더니 그래서 예, 그렇군요. 그리스 사람들을 정복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무력을 키우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배웠군요. 소크라테스 이후로 플라톤이 나왔고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길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5, 6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야, 내가 공부 끝나면 나가서 다 때려부시고 통일을 해야지. 하고 아마 그런 꿈을 생각을 키우는 모양이죠. 꿈을 뭐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군.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비록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의 종교 문화의 고향이요 기독교가 태어난 곳이었지만 유대인은 세계에서 바깥으로 나가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살면서 로마 국가와 파르티아 국가의 어느 지방에서나 장사하고 있었다. 그리스는 언어와 문화를 제공했고 로마는 길을 만들고 하나의 제국을 통일했다. 그러나 유대인이 분산된 것은 로마 세계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200이 넘는 회당과 잘 조직된 종교 공동체와 함께 문화의 중심들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 곳에서 하늘나라의 새 복음을 초기에 받아들였고 거기서부터 후일에 복음이 세상의 가장 먼 구석까지 퍼졌다. 예, 여기 그리스는 언어와 문화를 제공했다는 게, 그리스가, 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그 세 도시에서 은을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이 털어가고 져갖고 왔어요. 그래서 뺏어봤겠지. 뺏어, 뺏으면 훔쳐갔는데. 다 자기 거지 뭐. 예. 그래가지고 그리크 드라크마라는 돈을 찍어요. 근데 드라크마가 나중에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예, 데나리온하고 무게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은전을 많이 찍어내서 사람들이 돈을 장사하려면 돈 벌려면 그리스 사람들의 말을 해야 돼. 은전을 따먹으려면 그리스 말을 말을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제공했다. 음. 또 문화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철학하는 태도, 과학을 하는 태도, 이런 걸 전부 그리스 사람들한테서 배웠는데, 요즘에도 박사학위를 줄 때 보면 닥터 오브 필라소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술 그런 것도 로마가 배워온 것 같은데요. 조각하는 것, 도자기 만드는 거, 건축 이런 거. 건축을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렇죠? 배우죠. 그 기둥, 예. 신전 예. 기둥 같은 거, 그 기둥, 그게 문화에 속하는가 보죠. 그래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단단하게 화강암으로 길을 만들었고, 한순하게. 예, 그 사람은 성격이 그런가 보죠. 로마 사람 오케이. 한순하게 두 많이 문단 쓸 수 더 있도록. 읽을까요? 유대인 회당은 각자 소수의 이방인 신도, 경건한, 즉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이 소수의 제향자들 사이에서 바울은 초기에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의 대부분을 얻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도 화려한 이방인의 마당이 있었다. 예루살렘과 안티옥에서는 문화, 상업, 예배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안티옥에서 바울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 유대인의 성전 유대인의 성전 예배를 예루살렘에 집중한 것은 그들의 일신교가 살아남게 만든 비결이었고, 마찬가지로 만국의 그 유일한 하나님, 만민의 아버지를 전하는 새롭고 확대된 개념을 육성하고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보장했다.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는 이방 국가의 군주와 종족 박해자들이 잇따라 몰락하는 가운데 종교 문화의 개념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유대인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살아남은 것은 구약 셉투아진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종교는 자기네 홀리 라이팅, 성서를 가지고 있어야 책에 써 있으니까 뭐 좀 빗나가더라도 원래는 이렇게 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살아, 없어지지 않고. 예, 정신적으로 남는데 비결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반대로 보면은 홀리 라이팅이 없는데 내가 일본에 몇 번밖에 못 가봤는데 갈 때마다 그 신도교의 성서가 있으면 구하려고 책방에 여러 군데 다녔는데 없어요? 없어요. 신도에는 홀리 라이팅이 없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사람들이 뭐 신도에 관해서 쓴 책 뭐 이런 거 현대 서적은 있는데 옛날에 누가 써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 신도가 남아 힌트. 신도가 남아 있기가 힘들었겠죠. 그냥 일종의 예식 치르는 걸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잘 안 되겠죠. 음, 홀리 라이팅이 네. 있어야 뭐 그거를 논하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옛날에 사람들이 무너졌다 이게 헐. 옛날엔 이랬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좀 하자 뭐 이런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매그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라고 신도에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셉토아진트라고 그러죠. 셉토아진트는 이 라틴어로 70이란 뜻이에요. 어, 리진타 20, 트리진타 30, 쿼드라진타 40, 뭐 이런 식으로 어, 하면 셉트가 7이란 칠. 소리예요. 어, september처럼 september라는 게 9월이 아니고 일곱 번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셉토아진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야지 이 책을 보고 어, 그렇게 해서 세 사방에서 이, 유대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 몇 년 동안 폭,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 폭동을 음, 1068년에 한 번 일으켰고 그다음에 135년에 발 콕바라는 사람이 또 다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드리안 황제가 그거를 전부 다 때려부수고 니들 여기 떠나라. 어,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타향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영국이 유태인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땅을 나눠주죠. 전쟁통에 따먹은 땅을 나눠준 거라고. 그때. 예. 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좀 궁금했었어. 아마 유태인들이 또 돈을 많이 냈겠죠. 그냥 뭐 공짜. 얻으려고. 그렇지. 그렇죠? 어, 그리고 영국은 뭐 그냥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는데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돈 때문에 유지한 거예요. 돈도 영향이 있었겠죠. 네. 네. 마침 일본 사람이 진주만 공격을 하는 바람에 네. 어, 영국이 숨통을 튼 거예요. 영국이 미국을 우방으로 얻었죠. 그 아, 전까지는 미국은 야, 이놈들 거기서 적당히 살고 뭐 관계를 안 우리는 했죠. 유럽에 관심 없어. 영국이 이스라엘이. 죽든 살든 뭐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 태도였는데 태도가 진주만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싹 바뀌었죠. 질문 있습니까? 이 영화가 있는데, 그죠? 무슨 영국이 이스라엘한테 땅을 주는 영화. 아 그게 뭐 저 로렌스 오브 올리비아. 올리비아. 아, 예. 그래서 거기 영화에 보면은 로렌스가 그 아랍 사람들 예. 50명을 데리고 낙타를 몰고 아카바까지 진격하죠. 그래가지고 그 터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아카바를 거기서 빼낸다고. 아카바가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그걸 뭐라 그러나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항아리 밑에는 모래에다가 이렇게 아, 콱 박아놓을 수 뼈, 있도록 편편하게 만들지는 않고 예, 모래에다가 탁 예.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다고 암포라라고 그러죠. 암포라. 그 뾰족한 요 암포라 맨 밑에 고기가 아카바예요. 낙타 50마리 몰고 이디야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드리죠. 어, 좀 아까봐. 야지? 아카바 AQABA. 네. 요 지도면 되겠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뾰족한 밑에. 요거? 요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게 암포라 같이 생겼죠? 여기 예, 모래에 박을 곳 예. 뾰족한 곳에가 아카바가 있다는 거. 이게 더 안 커지네. 아카바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글자 여기 없나? 표실 아니 글자는 없는데 지금 아, 표시를 빨간 거. 해놨어요. 거기 빨간 거. 아카바란 말이에요. 네, 거기가 아카바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래 말이야. 이 지도가 있어서 좋네요. 네, 안 가봐도.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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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